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브니스가 설립이 되었고요. 저희 이브니스에 대한 로고가 저희 회사가 추구하려는 어떤 그런 방향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화살표, 전기 표시를 감싸고 있는 화살표는 자원순환에 대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로고 아이콘이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 이브니스는 EV 그리고 ESS를 합친 형태의 합친 단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3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럼 얼마나 나오냐 이런 문제를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요 앞에 지금 그 그래프에 나오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그런 배터리에 대한 쓰레기는 계속 나오지만은 폐기물이 나오지만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절반 넘게 차지하고 있는 게 LFP 배터리에 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LFP 배터리는 그 전문가들이 어떻게 좀 재활용을 하려고 굉장히 많이 고민도 하셨고 연구소나 이런 전문가들이 이걸 좀 극대화시켜서 잘 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경제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걸로 지금 계속 보도자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해결 방안은 ESS를 이용한 고속 충전기, 특히 ESS는 아까 폐배터리, 그러니까 이제 재사용 배터리라고 보통 폐배터리보다는 재사용 배터리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 걸로 좀 가고 있고요. 이런 재사용 배터리가 나오는 거를 어떻게 뭐 ESS를 써가지고 뭐 수요를 많이 확장시킨다고 하는데 저희는 고속 충전기용으로 고민을 해서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런 ESS 기반으로 고속 충전기를 만들면은요, 발전소 증설이나 송배전망 증설 같은 인프라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 없이 그리고 그런 낡았더라도 확충을 하는데 아무래도 좀 제약 사항이 많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저희 핵심 경쟁력은 능동형 밸런싱 기술입니다. 능동형 밸런싱은 이제 액티브형, 수동형 밸런싱, 패시브 타입의 밸런싱 기술하고 좀 차별화되는 요소라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미 BMS에 대한 회로를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패시브 타입, 그러니까 능동형하고 수동형 차이가 뭐냐? 이런 경우는 수동형 패시브에 대한 BMS는 사실 좀 제품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셀별로 그런 충전 시에 대해서 밸런싱을 할 수가 있지만은 능동형 같은 경우는 충전뿐만 아니라 방전도 밸런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동형 같은 경우는 이제 타셀, 그러니까 완전 완충이 된 셀 같은 경우는 거기에 투입되는 전력을 그냥 열로 소비를 해버리는데, 능동형 같은 경우는 타셀에 아직은 충전이 좀 덜 된 쪽에 전력을 분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술로서 능동형하고 그러니까 패시브 타입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사용 배터리의 효율적을 위해서는요, 능동형 밸런싱 배터리 관리 시스템, 그러니까 액티브 셀 모듈 밸런싱 BMS가 필수적으로 사용된다고 지금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품 배터리에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LFP 아니면 3원계 배터리 당연히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능동형 밸런싱 BMS를 다 할 수 있냐? 사실은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능동형 밸런싱을 BMS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는 그 기술적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크게 4가지로 섹션을 나눠 봤습니다. 고수준의 전력 전자 기술이 필요하고요. 이 충전을 할 때 그 충전 회로에 대한 노이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배터리 영향을 생각보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각 셀에 대한 전압과 전류 그리고 온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걸 밸런싱 타이밍과 전류 이동 경로를 패싱하기 위한 그런 알고리즘과 제어 회로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LFP 그리고 3원계 그리고 LTO라든가 다양한 그 배터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배터리에 대한 화학적 이해도 화학적 정기적 이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회로를 구현하거나 개발하기 위해서는요, 엔지니어들이 없습니다. 특히 전력전자 쪽은 엔지니어 부족 사태는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실제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인베디드 시스템에 대한 엔지니어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회사에 대한 지금 진행되는 현황과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형태의 100kW 기준으로 ESS를 개발하려고 하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BMS는 이미 지금 완성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물론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겠죠. 그리고 고속 충전기, 그 DC-DC 고속 충전기 타입으로 그러니까 조합을 해가지고 ESS 기반 고속 충전기를 개발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고속 충전기는 그리드망이라고 그러죠. 송배전망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발전하고도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설치에 대한 제약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현재 기술 개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BMS 지금 버전이 나와가지고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에 있는 그거는 이제 이런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배터리 어레이 모듈을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요거는 뭐 저희가 테스트뿐만 아니라 데모용으로도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ESS가 들어간, 그러니까 저희 BMS가 들어간 ESS 구조인데 이거는 일반적인 ESS 구조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PCS는 기존에 있는 제품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요거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PMS와 BMS는 저희가 직접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타사 개발 현황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봤습니다. P사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투자도 받고 뭐 재사용 배터리 이용하기 위한 뭐 ESS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실제 만나보아서 얘기를 했는데 아직 그렇게 많이 진행을 못 하셨더라고요. 여기도 똑같은 문제를 얘기하십니다. 전력전자에 대한 엔지니어가 없어가지고 지금 제대로 진행을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F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의 사내 벤처인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재사용 배터리를 재제조 그리고 요거를 이제 진단하기 위한 시스템을 지금 개발을 했고요. 액티브 밸런싱 BMS를 개발했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다른 정보를 통해서 들어갔지만은 아직은 별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민테크는 이미 기술 상장된 업체인데 여기는 이제 여기도 이제 BMS를 개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딱히 진행된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요. 해외 같은 경우는요, 지금 독일의 넘벳, 그리고 일본의 파워엑스, 오스트리아의 크라이젤이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크라이젤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농기구 업체인 존 디어에 인수를 당했죠. 그래서 이 크라이젤 업체 제품이 치메로라 그래요. 한국에 지금 들어오곤 있습니다. 근데 비싸가지고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드위즈하고 스탠다드 에너지라는 회사가 지금 ESS 기반 충전기를 개발했다고 뉴스는 좀 나오고 있지만은 제가 또 다른 루트를 알아보는데 아직 딱히 진척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BLT 특허법인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파트너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전력적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종류의 특허를 지금 출원 중에 있습니다. 6월 30일 어제 저희가 이제 기술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진행을 한 거고요.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전라북도 쪽이 이제 완주에 지금 세계 최대 ESS 안정화 평가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는 이런 수도권보다는 전라북도로 좀 회사를 좀 가는 걸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폐배터리는 그럼 어떻게 확보를 하냐 이런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저희는 세계라인이라고 하는 업체하고 좀 제휴가 되어 있고요. 세계라인은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전기차 배터리를 부순 업체입니다. 예, 부순 업체고 저희가 이 업체는 이제 다른 그런 폐차 업체들하고 많이 일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나오는 폐배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저희 팀 구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손재호라고 하고 지금 제어계측 쪽을 자동화 쪽을 전공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배전 자동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스마트 그리드 쪽 개발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지금 마음 AI의 인베디드 사업 본부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드림에이스의 스마트 에너지 팀장을 역임을 했었습니다.
저희의 이제 그 가장 큰 좀 기술적으로 맡고 계신 윤영용 이사님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쪽에서 단연간 근무를 하셨고 지금 BMS나 아니면 전력전자 쪽에서는 거의 최고 수준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은석 연구원이 있고요. 그리고 박정은 지금 전략 그 본부장님이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저희의 사업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 인적 네트워크나 회사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이런 하태옥 씨는 이제 지금 발전 분야의 PF로 지금 전문가로서 일을 하고 있고 좀 이분하고도 실제 지금 현재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굉장히 식견과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분들하고 네트워크를 맺고 있습니다. 근데 ESS 관련된 그 표준화 내용들은 지금 나와 있고 특히 이제 폐배터리 사용 기준에 대해서 23년도 10월 달에 한국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그 기준을 발효를 했습니다. 발효를 해가지고 저희도 여기에 준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그런 폐배터리 확보를 하거나 사용하는데 좀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저희의 사업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제품군으로 지금 나누었습니다. 중소형 ESS 그리고 ESS 고속 충전기입니다.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폐배터리를 이용해서 ESS를 만드는 건데 ESS 대형 기가와트급의 ESS보다는 좀 작은 규모의 ESS를 좀 중점으로 사업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국내 시장하고 해외 시장으로 지금 크게 나눠서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SS 고속 충전기입니다. 정권이 이제 교체가 되고서 지금 대통령께서 이제 아무래도 충전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셨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충전기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30년까지 한국에서는 이제 120만 기 총 충전기를 좀 공급하려고 하고요. 그중 한 10% 넘는 부분이 급속 충전기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속 충전기는 전력 증선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거를 확대를 하는데 좀 많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기존에 있는 급속 충전기하고 잠깐 비교를 해봤습니다. 가장 여기서 크게 차지하는 거는요, 아무래도 전력 인입공사 부분입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전력 인입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력선을 별도로 끌어와야 되는데, 이거는 또 굉장히 투자가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충전 사업자들이 가장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초기 설치 비용이 저희가 제공하는 솔루션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높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손익분기점까지 다다르는 시간이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급속 충전기는요, EV 운영 사업자 CPO라고 하죠. 차징 포인트 오퍼레이터 쪽 회사, 우리나라에 이제 몇몇 업체들이 있죠. 거기하고 공공 조달 시장 두 곳으로 나눠 가지고 지금 시장 개척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전기를 재판매하는 데에 대해서 일종의 좀 제약이 있었는데, 이것도 ESS가 붙어 있는 ESS 전기를 재생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게 법안 통과가 되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해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캘리포니아나 뉴욕 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져 있고, 다른 지역은 그런 고속 충전기 설치 그런 대수가 많이 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 인프라에 대한 이슈하고 바로 엮이기도 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유럽은 더군다나 지금 비싸기 때문에, 전기료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물론 이제 충전 비용도 더 높긴 하지만은 유럽 자체도 전력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좀 확대가 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는 좀 느린 편입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급속 충전기는 아무래도 독일, 프랑스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북유럽 같은 경우는 또 많이 돼 있지만은, 북유럽은 이제 인구 밀도가 낮으니까 사실 북유럽 시장은 좀 어느 정도 좀 많이 포화 상태이긴 하지만은, 그런 독일, 프랑스를 제외한 다른 나라 지역은 급속 충전기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런 사업의 기회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배터리 업체가 이제 두 큰 업체가 두 개 들어가 있는데 SK 온하고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그 폴란드 공장에서 나온 배터리 모듈이 한 4만 개 정도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처리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아무래도 그런 좀 이런 정보를 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왜냐하면 배터리는 이동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현지 뭐 법인이라든가 아니면 제휴를 할 수 있는 그런 쪽 파트너를 엮어가지고서 거기서 실제 뭐 제조를 하거나 이런 형태의 사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사업화 전략은 이제 미국 이제 EV 모드라는 업체하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업체는 실제 한국에서 그 저속 충전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충전기를 그냥 바로 가져가는 거는 아무래도 관세 문제라든가 이런 더군다나 좀 관세 문제가 좀 크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 EV 모드에서 제한하는 거는 반제품 형태로 녹다운 형태로 제조를 하는 게 좋겠다. 심지어는 그 충전기의 함체도 미국 철판을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미국의 파트너들하고 같이 제휴를 해서 시장을 진출하는 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중소형 ESS 잠깐 말씀드리면 그 국내 같은 경우는 임밸런스 페널티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 달부터 요거를 좀 시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내가 계약했던 발전 사업자가 계약했던 전력 양에 비해서 만약에 부족하게 지금 발전을 해서 공급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벌금을 물리게 되는 지금 그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개통의 안정화를 위해서 이걸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과도한 어떤 그런 전력 계약이라든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전력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또 억울한 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보완할 수 있는 거는 ESS를 설치를 해가지고 부족한 전기가 발생했을 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크 저감은 이제 뭐 만약에 이제 뭐 피크 전력 발전 계약한 내용보다 발전이 많이 되는 경우 ESS 저장했다가 나중에 이제 부족할 때 아니면은 다른 전기가 비쌀 때 송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든 형태의 제도인데 여기에 ESS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발전 사업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ESS가 비싸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폐배터리를 사용해서 ESS를 공급하면은 훨씬 단가를 낮출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새로운 시장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임밸런스 페널티 보상용 ESS 시장 규모를 한번 그냥 산술적으로 한번 지금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금 산술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발전소는 한 17만 6천 개소가 있고 총 발전량은 27기가와트 그리고 여기에 따른 어떤 그런 허용 오차를 12% 그러니까 허용 오차를 12%로 계산을 하면은 산술적으로 100kW ESS 기준을 했을 때 저희가 100kW 기준, 그 ESS 1,500만 원으로 보면은, 산술적으로 계산하면은 한 9,900억 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소형 ESS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일원으로 지금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ESS 같은 경우는 단품보다는 어떤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어떤 스마트 그리드,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에 참여하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물량으로나 이런 쪽으로 좋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수성 엔지니어링하고 제니스텍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코트라에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에 신청을 했었는데요. 요게 됐습니다. 오! 좀 전에 제가 한 시간 전에 대박. 그 다음은 콜롬비아인데? 예, 그래서 지금 렛츠고 콜롬비아. 예, 사실 이제 지금은 저희가 제품이 없는 상태라서 이거를 지금 직접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은 제품 있잖아요, 평촌에. 네? 제품 있잖아요. 아, 이제 들어가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저희 쪽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거는 제가 이제 요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실제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에서 프로큐어먼트 조달 부분을 제가 저희 쪽에서 지금 맡으려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배터리 소유하고 있는 쪽과 제휴를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다양한 업체들은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아무래도 이런 그런 배터리를 보유하고 있는 배터리에 대한 소유나 아니면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는 뭐 아까 세기라인을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좀 이런 이런 업체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게 어떻게 가장 좋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진행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공공시설용으로 지금 그 버스 정류장의 독립 전원 장치용으로 지금 저희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폐배터리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요즘 한국 내 버스 정류장은 스마트화돼 있죠. 그래서 전력이 들어오긴 합니다만 전력을 설치하지 못하는 쪽에는 이런 이제 별도의 파워뱅크를 설치해가지고 독립 전원으로 지금 운영을 하려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지금 이너리 전기바이크 업체하고 지금 제어 시스템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에코란트라고 하는 스마트 가로등 업체하고 요 관련된 개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진행하려고 많이 좀 진행을 했고요. 아마 6월 중으로 계약을 할 거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용 전기 충전기 관련해 가지고 우선 JLEV라는 업체하고 저희가 개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발주를 좀 이제 여기도 지금 이제 6월 달에 좀 발주를 내주신다고 하는데 아직 좀 하고 있지만 여기는 좀 특수 차량용으로 골프카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국립공원에 쓰고 있는 특수 전기 차량용으로 저희가 전기 충전기를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진출 전략을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나 아니면 일본, 유럽 쪽에는 현지 파트너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 제휴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소형 ESS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F 형태의 사업을 통해 가지고 좀 다량으로 들어가는 한 번에 다량으로 들어가는 형태의 사업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온실가스 배출하고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의 기회는 동남아라든가 중남미 쪽에 좀 많아질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매출을 아무튼 좀 좋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지금 뭐 내년도는 한 30억, 내년도 한 27억 정도, 그리고 이제 뭐 27년도는 이제 제품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니까 좀 많이 확대될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 투자는 지금 일단은 올해 한 5억을 좀 목표로 지금 투자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저희가 말씀드린 어떤 그런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완성도 있게 만드는 데 목표를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팁스 사업을 지금 참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전북 기술 사업에 지금 저희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팁스 쪽에 가까워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팁스가 마무리되면은 CTS 팁스라 해가지고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외 쪽 아까 말씀드린 이 중소형 ESS라든가 그런 나가기 위해서는 실증 사업에 대해서 여기 또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많이 지금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아무튼 이런 전기 에너지 분야의 유니콘이 되고자 많이 고민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27분 걸렸네. 네, 좋습니다. 그럼 끄고.